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국혁신당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시작돼서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정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대법원의 판결로 무려 5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혐의 부인했던 조 대표, 판결 후에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조국 전 대표에게 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서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소환 통보에 출석하는 문제 이거 좀 미룰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대변인님, 실제 절차적으로 좀 가능한 겁니까? 미루는 게 가능은 한데요. 네. 거의 대부분 잘 허용되지 않고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빚어졌죠. 주로 이제 힘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에 왜 유독 그렇게 신변을 정리할 기간을 4일, 5일씩 주느냐 논란이 빚어졌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명숙 전 국무총리라든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그런 경우인데 일단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그 형을 집행할 권한은 형사소송법 473조 1항에 의해서 검사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가 그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이제 특정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서 소환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제 강제 구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조국 전 의원이 저것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대다수의 일반적인 피고인들은요. 1심, 2심에서 일관되게 징역형 실형이 나오면 2심에서 대부분 법정 구속됩니다. 2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특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한을 지연시키지 말고 바로 소환, 그리고 소환에 불응하면은 구인해서 조속히 징역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조 대표는 지금 하루 이틀이라도 연기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탄핵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탄핵 가결 부결 이후에 자기 몫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을 거예요. 표결에 참여하지 그렇죠. 못하지만 그래서 구속되기 전에 정치적 유상을 좀 더 본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뭐 탄핵 가결 이후에 구치소 수감되는 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근데 뭐 안 오면 또 뭐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또 네. 강제하려면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검찰이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조 대표의 목적은 뭐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겠고 그리고 조 전 대표가 1심, 2심 실형을 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이 안 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창당도 하고요. 심지어 출마까지 해서 국회의원으로 일까지 했었죠. 사실 이런 게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대법 선고를 앞두고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에서 실형 확정되면 어떡합니까? 정치인 조국은?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인연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네, 이런 상황을 놓고 이 법조계에서는요. 조국 전 대표 행보를 놓고 지연된 정의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전 대표는 정치 활동을 이어갔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조국 대표 정치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조국 전 대표의 활동이 좀 더 본격화되고 적극적으로 됩니다. 총선 출마를 당장 선언했고요.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도 했었죠. 그리고 3월에 조국혁신당 바로 창당했고 4월에 비례대표 2번으로 해서 의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조국혁신당의 의원 12명이 선출이 되면서 조 전 대표의 입지도 같이 확대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고 이에 힘입어서 7월에 당대표를 연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서 앞으로 2년형 뒤 5년 동안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예, 이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지금 그 사이에 2심 말씀 주셨던 것처럼 2년형이 나오고 나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5년 전 생각해 볼까요? 예. 서초동 광화문 집회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네. 조국 무죄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재판 받았어요. 1심은 3년이 넘었습니다. 네. 이건 사법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유죄로 징역 2년으로 가는 범죄인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결국 판을 깔아준 거죠. 빨리빨리 재판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창당하고 국회의원 되고 다 그런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결과는 뭐예요? 징역 2년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수호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죠, 이제까지? 자기들 어떤 행동에서 반성해야 돼요. 조국 대표 대법원 판결 나오면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성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뭐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이어받을 사람은 조국에 대해서 뭐 조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황당하고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해야죠. 대법원 적어도 1심, 2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에서 불복할 수 있죠. 하지만 대법원 판결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수호했던 사람들, 본인 적어도 반성의 한마디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지욱 대변인님. 일단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판단들을 또 조국 대표도 적극 수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조국 대표가 과연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네.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자임하지 않았다면 그랬어도 과연 이렇게까지 조국 대표의 일가가 거의 삼족이 멸하는 수준의 이런 멸문지화를 당했을까? 과연 우리의 법이 정말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받았던 혐의들 중에 자녀가 받았던 장학금이 그것이 그 문제가 됐는데 네. 과연 그런 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명품백 수수나 이런 부분들은 왜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법의 집행이라는 것이 올바른 공정한 잣대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번 조국 대표의 이 판결에 네. 대해서 우리의 지연된 정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불공정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는 그런 그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명환 변호사님. 조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 조국 전 대표가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삼족을 멸하는 상황이 됐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본인의 범죄는 명백하게 범죄잖아요.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12월 3일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공수처가 예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세 기관이 서로 나눠서 자기들한테 수사 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개혁된 검찰의 모습입니까? 오히려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소위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더 이상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이런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레토릭을 사용하신다면은 그걸로써 이 현실이 가려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네. 수사권 혼란을 지금 누가 초래하고 있습니까? 개정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사 수사 기식 규정에 따랐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돌려놓고 지금의 수사권과 관할권 혼란을 검찰이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현 정부와 관련된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그렇게 미온적으로 다 불기소 처분해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이 사태를 초래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 행사가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까? 그리고 수사권의 문제에도 역시 이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이 혼란을 검찰이 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래된 거지 검찰 개혁에 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대로 시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국수본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뭐 필요한 기소를 하고 그리고 검찰이 나중에 기소를 하면 됩니다.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게 지금 누구죠? 그거 위법한 시행령 때문이 아니고요.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법인 검찰청 법에 있습니다. 법문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그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에 직접 관련성이 내용이 원래 규정돼 있는데 그 부분도 삭제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임의로 해석해서 다 제가 짧게 수사하려고. 한마디 할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려면 확실히 했어야 하거든요. 시행령으로도 이걸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확실히 못 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혼란하게 한 것은 결국 민주당의 책임이죠. 시행령 정치 검찰의 수사 모델로 확실하게 시행령으로도 접어야 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그 여지를 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허점이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깔끔한 정리. 예, 알겠습니다.